구매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카운트를 활용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엑셀 양식을 이 카운트로 옮긴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시작하시죠. 생산만 안 하는데. 네, 생산은 아직 안 오신 거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네, 네 여쭤보기 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네. 여쭤보긴 했는데 결국 어떤 게 필요하시냐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구매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그 외적으로도 나중에 뭐 생산을 하시거나 판매를 하실 때도 차를 붙일 수 있을 만큼 기초 데이터를 생성을 해놓고 우선 뭐 저희가 구매가 익숙해지고 다른 걸 하겠다 할 정도의 데이터만 맞춰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살짝 보니까 어느 정도 해두시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네. 모의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의로 해보셨어요? 해봐야 네. 질문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저도 이제 여쭤볼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로 뭔가를 각 팀에서 다른 양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라는 파트를 이제 그 뭐 확인을 하면 좀 더 설명을 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특별한 항목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이게 기존 네. 양식이니까 설계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네. 이렇게 해당 내용들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해 주시는 설계도 자체도 엑셀로 기재를 해놓고 이대로 그냥 구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엑셀로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내부 팀에서 이거를 요청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부분은 일단 저희 이카운트 로그인 하셨을 때 재고원이라는 기능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말씀하신 구매 자체는 구매 관리에서 진행을 할 건데 나중에 차를 덧댄다 가정을 하면 구매하고 생산하고 판매할 거예요. 다 이쪽에서 작업이 가능한 메뉴거든요. 저희가 재고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선 기초 등록을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하신 게 있지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기초 등록에서는 저희 거래처, 창고, 품목 세 가지를 등록하시도록 권장을 드리는데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거래처 등록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처 등록은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메인 매출처 다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재고만 활용하면 사실 뭐 간단한 이름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지만 추후에 회계도 활용할 것 같아 그것도 배제할 수 없어 하시면 거래처 코드가 사업자 번호가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업자 번호 거래처 코드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하시는 김에 제대로 업무를 해주시면 나중에 손이 두 번 세 번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를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거래처 등록 화면에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신규 버튼 이렇게 클릭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보시는 사업자 등록증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사업자 번호, 상호, 이름 숫자적으로 기재하고 저장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저희가 거래처가 한두 개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전 방금 신규 버튼을 눌렀다면 신규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거래처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홈택스에 있는 거래처들을 3개월씩 나눠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라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의 컴퓨터에 홈택스를 사용하시는 인증서를 등록을 해놔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증서만 있다면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수기 등록할 필요 없이 얘가 계속 앞단으로 날짜 바꿔가면서 가지고 올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권장드리는 바로는 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담당자님이 이거를 날짜를 바꿔가면서 1년 정도만 매출 한번 매입 한번 가지고 오시면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입이 지금 중요하니까 매입으로 두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인증서 등록해주세요 될 거라서 그 이후로부터는 날짜 지정한 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시길 권장드리긴 해요. 하나하나 하기 좀 많으실 거라서. 네. 그래서 얘는 신규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국세청 거래처 가져오기로 진행하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사항만 고려해서 편하신 방향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라.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부채청이요? 예, 네, 훨씬. 맞아요. 네. 맞아요. 물론만 없는데. 그렇죠. 네. 예. 그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제 품목 등록이고요. 품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재고 관리를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생산을 나중에 하실 거라면 생산에 쓰이는 제품, 반제품, 원자재, 부자재 구매해야 되는 것들 다 기재를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미리 지금 다 등록을 잘 해두신 건데 한번 검토 개념으로 볼게요. 품목을 얘도 신규 버튼 눌러서 등록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은데 항목을 지금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네, 저희가 품목명이 어떤 거고 사양이 어떤 거고 저희 타입 메이커업 즉 필요하신 정보를 밖으로 빼놓은 상태라서 저희는 이 형태 유지하시면 다 구매하시는 거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포함되어 있으실까요? 양식을 지금 잘 바꿔놨기 때문에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버튼 클릭해서 여기 앞단에 기본 탭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내용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입고 단가는 얘가 매입했을 때 어느 정도 고정적인 단가가 있으면 입력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 대신 저희가 실제 구매했을 때 단가가 달라지면 어떡해요? 하시면 그때 바꾸면 돼요. 거기 가서. 네, 그래서 이거는 가격표 평균 단가를 기재하는 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막 그런 꺼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생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생산에서 얘가 관여하는 파트는 딱 한 군데예요. 이 품목 정보라는 곳 넘어가시면 품목 구분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잘 해주신 것처럼 반제품, 제품, 원재료, 부재료로 하셔야 나중에 BOM도 등록하고 얘를 생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생산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꼭 구분에 맞게 얘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영업부에서 판매하는 게 상품이잖아요. 만약에 제작해서 파는 거는 무조건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작을 한 번이라도 거치는 제품이고요. 상품은 보통 유통업에서 쓰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저희가 100%와 제작이면 제품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구매하는 건 다 반제품이나 원재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립되어 있는 건 이제 보통 반제품으로 많이 쓰시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품 이런 것들은 원부자재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해서 응당하는 것들을 구분을 바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영업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제품에다가 클릭을 하고 맞아요. 판매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파라사이즈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이제 이것도 엑셀로 올리신 거죠? 엑셀로 올리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신규 버튼 눌러서 등록하는 건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얘도 일괄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에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단에 웹자료 올리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엑셀 서식 내려받아서 거기에 가공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할 거야 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웹자료 올리기 누르면 이렇게 엑셀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게 나오는데요. 시트를 내려받으면 이 템플릿이 하나 열리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저희가 기본 탭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그대로 내려받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 양식에다가 맞춰서 대량으로 자료를 가공해 놓으면 얘를 이 카운트에 업로드했을 때 일괄로 올라가겠네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장은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값만 입력해서 붙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잘 입력을 했다면 쭉 복사를 해서 아까 제가 품목 등록 하단에 웹자료 올리기를 눌렀을 때 화면에 이 표 부분에다가 방금 엑셀 시트에서 가공한 자료를 붙여 넣으면 자기 위치를 찾아갈 거니까 저장을 눌러서 일괄적으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편리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품목 코드를 그때그때 저희가 생성을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동. 일단은 품목 코드 규칙은 만들 수 있는데 규칙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진 않아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처럼 DS, KB 이렇게 다양한 규칙을 생성을 하시고 계시면 그때마다 생성을 하는 게 맞고요. 보통 품목 코드를 생성하는 규칙 자체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번호 생성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제가 이 밑에 생성 기준에다가 추가를 누르면 기호가 나오게 해줘, 연이 나오게 해줘, 코드가 나오게 해줘 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밖에 못해요라고 했던 이유가 코드 반복 코드는 한두 개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DS로 바꿨다가 KB로 바꿨다가 하는 거를 얘가 반영을 하지는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좀 사용을 해보니까 편목 코드 자체를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그냥 저희는 하나의 편목 코드가 하나의 편목만 가리키면 되기 때문에 저게 고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냥 네. 일률적으로 하나 네. 채택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자체 구분값이라서 네. 혹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상태에서 그럼 얘는 자동으로 체번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시는 거면 그렇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코드 클릭해서 FN 누르시면 번호 생성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주는 대로 자연 체번될 거예요. 네, 또 플록 등록하시다가 궁금하셨던 거 있으셨어요? 전에는 이제 그냥 메이커를 이렇게 나눴는데 네. 하다 보니까 다음에 같은 메이커에서 다른 품목이 추가됐을 때 네. 저 품목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몇 번까지 했는지 기억도 해야 되고. 그런 네. 불편함 때문에 네. 1번 자동으로 체번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메이킹을 분류 안 하시고 예.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품목 코드를 안다고 해서 뭐 부품이 바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보통 이름으로 많이 찾으시니까. 그냥 저거는 일률적으로 하는 순서대로 되겠죠. 나중에 추가되는 순서대로. 맞아요. 네. 어떤 부서가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론 지금 입력 화면을 문자 항목을 추가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냥 저희가 보통 권장드리는 바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처럼 타입이나 메이커 중에 보통 이름을 써서 검색을 해도 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그룹핑 해야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품목 정보 탭에서 품목 그룹 1, 2, 3이라는 게 있는데 얘와 문자형 그 형태와 다른 점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의 수를 등록을 해서 메이커 중에 여기를 선택하게 할 거야 라고 이제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 출력물 쪽에서 저희가 구매이니까 하면 잠깐만 넘어갈게요. 구매 현황에서 뭔가를 검색을 할 때 그룹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소팅할 대상값을 거실 거면 문자형 항목을 활용하시기보다는 그룹을 활용하시는 게 좀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룹을 저 그룹에 어떤 걸 넣을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지금 타입 메이커 업체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치면 걔가 그거의 대체값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상황에 대비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메이커별로 찾아야 돼. 이런 게 있으시면 그룹으로 쟤를 대체하시면 되고요. 네, 사실 그냥 기재는 하는 게 필요 없어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저희는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타입 메이커 업체를 네. 그룹핑으로 해서 지정하면 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중에 이제 뭔가를 찾을 때 그 키값을 주고 찾기가 좀 쉬워서 저기서도 네. 찾을 수 있지 않아요? 타입 메이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를 벗어나면 문자형 항목은 조금 한계가 생겨요. 그룹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그룹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상황에 대비하시면 돼요. 지금도 검색할 때 품목을 뭔가를 키값을 걸고 검색할 때는 그룹밖에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이커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하는 애들 가지고 와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라던가 아니면 추후에 데이터를 집계를 할 때 여기 메이커별로 집계해줘 이런 류의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룹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 사양에 맞게서 이렇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 하시면 그룹을 쓰시면 돼요.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나 그룹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품목 정보 들어가서 그룹을 1번을 클릭하면 여기 안에도 여러 개의 그룹들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메이커는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엑셀로 그냥 쫙 복사해가지고 올리기만 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일치하는 값을 입력해야 이제 매칭이 되면서 올라갈 거라서 품목 그룹을 엑셀로 업로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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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초 등록에서 해야 되는 거는 창고인데 창고는 사실 저희가 지금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서 원래는 재고 관리를 해야 되면 어디에 뭐가 있어 라는 물리적 장소를 나누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매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추후에 그 생산을 사용한다 하시면 이 신규 버튼 클릭했을 때 저희 구분값이 창고, 공장, 외주 공장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보관하는 곳은 공장이기 때문에 물건 만드는 것까지 배려를 하시면 꼭 공장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자체가 창고랑 공장 분리 없이 그냥 한 군데야라고 하시면 어차피 공장 자체가 물건을 만들고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에서 보관도 하고 만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업무할 때 공정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조립해서 어떤 포장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한 공장에서 행해지는 거를 공정으로 입력해줘라고 보통 창고랑 차이가 공장을 누르면 생산 공정이 나와요. 네. 그래서 생산 공정을 돋보기 누르면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 여기서 하는 거야 통째로 제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조립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추후에 생산 다룰 때 한 번 더 깊게 보시겠지만 또 공장 위치는 공정이 붙어야 되고 물건 만들려면 공장이 하나 꼭 있어야 되는구나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시면 기초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좀 깊게 했던 이유가 나중에 뭔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없을 때 기초 등록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실제 이제 구매 관리라는 곳에서 매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 관리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메뉴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재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희가 줘야 될 장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구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매는 구매팀이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하기 전에 안에 내부 직원들이 구매팀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라고 이제 했던 데이터들을 보통 저희가 의도하기로는 요청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구매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걔를 가지고 발주서를 만들어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가 원래 의도거든요. 네, 얘가 단계가 조금 많으면 생략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를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내부적으로 주시는 거 가지고 그냥 취합해가지고 바로 딱 발주 요청은 이제 네. 설계 비용에 네. 설계부에서 입력을 하게 되겠죠. 이걸 발주. 네. 여기 생산하는 데서 필요한 자들 요청을.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면 걔를 거래처별로 모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구매해서 이제 불러서 소팅을 하는 거죠. 네, 발주서 쓰셔야 돼요. 혹시 외부에 발주서. 내보내는 발주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단계를 조금 다 할게요. 일단은 발주 요청서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이 요청하는 용도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구매팀에 뭔가를 요청을 하려면 요청서를 쓰면 되고요. 발주 요청 입력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사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해요. 이거를 쓰는 담당자를 내부적으로 기재를 하고 싶으시면 담당자에다가 본인 성함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담당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구매를 요청하는지를 직접 쓰셔도 되고요. 생산 쪽에서 BOM을 짜셨다면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요주량을 계산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쪽에 혹시 해당하세요? 엑셀로 넘어오는데 네. 이제 제품에 해당되는 수량이 들어가기는 해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부자재 수량을. 네네. 그러면 걔가 이제 계산돼서 풀릴 거예요. 랑 직접 입력할 거예요의 차이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직접 입력하는 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 품목 코드에다가 그냥 원하는 거 이름 쓰시면 돼요. 아까 저희 품목 등록 잘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서 구매하고자 하시는 걸 이름을 아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알파벳을 쓰는 얘가 나오고요.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면 돋보기 더블 클릭해서 엔터 치시면 전체 품목 리스트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지금 구매해야 되는 게 이거야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건 직접 기재하는 방법인데 보시면 거래처 코드라는 게 밑단에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일회성 거래처 제외하고는 거의 메인페이 쓰는 곳이 비슷하신가요? 다양하죠. 다양하세요? 네. 아, 그럼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시는 건가요? 같은 품목은 거의 고정입니다. 아, 고정이실까요? 그러면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 얘를 품목의 고정된 거래처로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아까 저희 처음에 방금 직전에 했던 재고 기초 등록 품목 등록에서 얘를 쥐고 있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시 품목 등록 화면으로 넘어와서 수량으로 넘어가시면 구매처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사오는 거야 라고 기재를 하시면 아까 발주 요청 입력에서 저를 끌고 왔을 때 구매처도 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혹시 구매처가 명확한 품목이 하나 있을까요? 여기서 거래처 등록하시 저기 업체라고 되어 있는 게 다 구매처거든요. 아, 대선 ENT 말씀해 주시는 네. 걸까요? 그러면 얘도 수량에서 구매처를 대선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대선 ENT에서 구매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저거를 구매처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를.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저희 발주하시는 구매관리 발주 요청 입력 들어와서 이 품목 검색해보면 대선 ENT 가지고 오죠. 네. 그러면 이제 굳이 찾아도 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몇 개 요청하실 건지 또 다른 밑에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거래처가 이번에 원래 대선이었는데 바뀌었어요 하시면 더블 클릭해서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 요청할 거예요. 저장 누르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실 때는 이것만 하셔도 돼요. 실제로 양이 많기 때문에 네. 개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엑셀로. 네. 엑셀 누르신 이유가 많으세요? 그러면 얘도 발주 요청 입력했을 때 근데 이제 엑셀로 올릴 때는 구매처는 보여드릴게요. 발주 요청 입력에서 얘도 웹자료 올리기 똑같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엑셀로 작업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드릴 건데 웹자료 올리기 클릭해서 얘도 엑셀 서식 내려받아 볼게요. 그러니까 품목 등록을 엑셀로 했던 것처럼 얘도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걸 채워야 할지는 여기 타이틀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런 형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설계에서 구매 요청을 할 때는 네. 실질적으로 금액이나 거래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걸 공란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냥 구매팀에서만 최종적으로 신경 쓰시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말씀하신 딱 필요한 항목들만 구매팀에서 이것만 채워주세요 라고 이제 내려주시면 이제 그것만 채워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날짜는 얘가 YY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24-1121 그리고 입고 창고는 아까 저기 하나였거든요. 저희는 100번 창고 혹은 공사 창고 둘 중에 하나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목 코드, 품목명 마우스 올려보고 해보시면 메모 중에서 이름이랑 코드랑 일치를 하면 되는 거라서 저희가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근데 설계에서 뽑을 때 네. 코드를 모른 채로 그냥 품목만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나요? 품목을 업로드해도 되는데 여기 마우스 오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은 정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든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얘가 인지할 수 있는 값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라서 네. 이게 품목명을 입력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값이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면에서 이 품목을 코드 없이 올려볼게요. 코드 지우고 품목명만 이렇게 일치하게 입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5개 구매할 거예요 라고 작성해 볼게요. 아까 코드랑 이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나머지들도 똑같이 날짜, 창고, 품목명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를 올렸을 때는 내용을 다 복사하셔서 이카운트 발주 요청 입력 웹자리 올리기 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자기 위치를 찾아갈 거라 저장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성공이라고 우선 떴어요. 그럼 내가 입력한 건 어디서 봐? 라고 하시면 입력했던 건 조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로직 다 똑같고요. 발주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 조회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11월 21일자에 방금 올렸던 품목을 클릭을 해보면 자동으로 품목 코드 일치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품목명만 기재했음에도 코드까지 매칭돼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시죠. 근데 여기에 솔직히 필요한 거는 품목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타입하고 사양 메이커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커스터마이징은 되는. 네, 그건 입력하면 바꾸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직접 기재하게 하실 건가요, 혹시? 메이커? 그거는 따라가게 하세요. 일단은 네. 편하게 하려면은 엑셀을 썼으면 좋겠고 아, 직접 값을 약간 기재할 수 그- 있으면? 네. 구매 요청하는 거 한번 다시 엑셀 양식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설계도 편해야 쓸 거고 네네.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래 이용 통화 환율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거 기준을 설명드리면 얘가 뭘 따라가냐면 그냥 입력 화면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걸 건 얘를 바꿔야 바꾸면 그쵸. 네. 얘를 바꾸면 쟤도 바뀌겠구나라고 이해를 그러면 해주시면 저희가 되거든요. 원하는 것만 남겨놓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완전 기본 값들은 못 없애는데 통화 이런 건 없앨 수 있어요. 아, 얘는 지금 숨기기 처리거든. 설정 바꾸고 얘가 이렇게 필수값을 쥐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참조 이런 거는 없앨 수 있는데 얘가 통화를 이렇게 숨기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못 없애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네, 배제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메이커 끌고 필수로 들어가는 게 이것들이거든요. 분명 사양 타입 메이커. 요거는 설계서 넘겨줄 거라는 얘기죠. 설계서 거래처는 구매처니까 제가 있는 걸 한다 쳐도 네. 이 네 가지 정보가 필수라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 추가를 못 해드리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문자를 쓸지 그룹을 쓸지가 안 네. 정해졌기 때문에 넣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넣는다면 이 품목명 오른쪽에 넣겠어 하고 추가를 누르셨을 때 이제 여기가 뭘 끌고 올지를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적요라는 걸 하나 클릭을 하면 이 적요의 설정값을 클릭을 했을 때 기본값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정보 블록이라고 해서 품목에 얘를 좀 가지고 와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직접 기재하실 때 얘는 말씀하신 타입을 직접 기재하는 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나 누가 웹에서 입력을 하신다고 하시면 따라오는 역할을 하기도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양식을 바꾸실 때는 발주 요청 입력에 옵션 누르셔서 이 화면에 입력 화면 설정을 바꾸러 가면 되거든요. 설계도형이 제가 뭐라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 양식을 가지고 이 양식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쓰는 양식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걸로 받으셔서 요거 입력은 구매해서 하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발주 요청을 내가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구분을 안 하지? 그냥 근데 이 엑셀 받아서 양식, 내가 정리해서 올리지. 이 양식으로 예를 들어서 500명분의 분전만을 저희가 난다고 했을 때 면별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지금 통합으로 내야 되는데 그치. 그거를 뽑기에는 이 양식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안 맞는데요 지금. 그럼 어떻게 안 맞는지 설명을 드려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안 한다, 못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다 말할 것 목적이 같아서. 구매에서 최종 정리를 할 때 이걸로 하시려고 하는 거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예 저걸로 저희 거 자재를 받겠다 생각이시면은 요거는 좀 어렵다 그 말씀. 이거 왜 어렵냐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난 너무 괜찮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한 명분을 낸다고 했을 때 한 명분을 내고 저희가 500명분을 낸다고 했을 때는 500명을 개별로 분리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에 네. 500면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500면의 물건 자체가 다 틀려요. 500개의 제품. 네네. 네, 그걸 할 때 총 한 말고 면별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수별로. 엑셀로 하시는 거면 전표를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순번 자체가 그 전표를 묶는 기준이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별로 이렇게 품목이 섞이지 않고 네. 한 제품별로 발주 네. 요청을 하고 싶으신 거면 제품별로 발주 요청을 올리시면 돼요.
4개를 이게 저희 지금 발주하는 양식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아까 보여드려. 지금 총합만 보시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그 대표님이 옛날부터 ERP 하시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제품에 얼마큼 원가가 들어가는지 항상 물어보셨는데 항상 구매 입장에서는 합산을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 합계밖에 안 나와. 근데 판넬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이 한 면 금액은 얼마야? 이 한 면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야? 그럼 아무도 다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게 면당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나오시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설명드리지는 않았어. 시간을 투자하면 면담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있을 때는 그걸 다 해석할 수 있는 무조건 하자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돼. 지금 대표님도 안 계시니까. 근데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될 것이다.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야. 무리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무리해서 하는 그리고 건 설계에서도 지금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근데 여기가 안 된다. 그럼 설계에서는 못 내리는 거지. 그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면당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트를 1번부터 500번까지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50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 그 방법밖에 없는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걸 우리 자료 보여주고 한번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웹자료 올리기 아까 하실 때 엑셀 이걸 다운받아서 여기서 작성해갖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엑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엑셀 올리실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설치가 안 될까봐 일단 웹자료 올리기를 유도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방금 하시던 작업 자체를 바로 올리시려면 여기 셀프 커스터마이징의 다운로드 클릭하면 엑셀 자료 올리기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엑셀 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건데 이제 단 오피스 365 이런 거는 설치가 잘 안 될 거라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웹자료 올리기를 쓸 수밖에 없어서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냥 엑셀에 작성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걸 대체하는 방법이 예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은 업무가 설계에서 BM을 내리는 거를 구매해서 원활하게 받아서 발주를 이게 싹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이야기를 근데 한다. 항상 그게 제일 어렵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principle. 설계는 설계대로 힘들다고 하고 자재는 그 받아서 하려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엑셀 하는 게 제일 기존대로 하는 게 편하다. 근데 전에는 이 칸 자체가 커스터마이징이 2015년에 이 카운트를 놓고 했었거든요. 네네. 되게 오래 했잖아. 네네. 그때보다는 기능들은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대표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네. 못하겠습니다 못했어요. 의원님이 바뀌니까. 네.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일단 설계서 넣는 자료 한번 보시고 설계서 된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우리는 빼야죠. 저희는 그 항목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네. 판넬별로 이렇게 쭉 해서 500개까지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요거는 고정된 상태에서 네. 수량만 이렇게 틀리게 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제품이에요. 제품인 건가요? 제품에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가 제품인 거고 얘를 쓸 때 필요한 이게 반제품들이 반제품이신 거예요? 그럼 얘를 따로 넣고 싶다고 하셨다는 게 반제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제품별 반제품을 다 따로 떼서 넣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려면 이걸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요 항목들을 필요한 항목들을 추려서 저희가 넣어야 되는 방식이잖아요. 따로 하시려면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고정시켜 놓고 네. 쭉 해서 500면치를 쭉 뽑고
거기에서 이제 발주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할 수 있다면 요걸 적용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반대로 요걸 고정해 놓고 요 안에 거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그렇게는 좀 하기가 힘들다.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횡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굳이 분리하려는 이유 자체가 얘를 만드는데 얘가 몇 개 필요해라는 거를 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같은 항목인데 예를 네. 들어서 요거 두 개 만들 때 요거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요거하고 저희가 이걸 또 입력하고 요거하고 또 이거 입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생산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도를 여쭤보는 이제 물론 틀은 이걸 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이 제품 대비 얘가 발주가 필요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획으로 좀 쉽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신 거죠. 혹시 발주를 했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이게 취합돼서 올라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품 이 부품이 어느 제품에 쓰이는 거야까지도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도는 그것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개별로 입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지금 제품 자체가 저희가 발주를 넣을 때는 제품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주를 넣을 때는 얘가 중점인 거지 이거를 그래서 어느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부 자재를 넣을 때는 그냥 저교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는 거라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업지 시설은 뭐든 보통 그런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생산 소모 수량 대비 얘가 몇 개가 필요해 이거인 건데 구매팀에서는 얘가 필요한 거지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가 필요하다면 사실 굳이 넣겠다고 하면 옆에 적요나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쭤보는 의도 자체가 얘가 꼭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발주소에 꼭 명시가 되어야 되는지 발주소에 명시할 필요 없어요. 명시는 필요 없으세요? 저희 발주소는 그냥 저는 만들었지만 그냥 기존에 있는 엑셀에 총수량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네. 설계랑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럼 설계팀에서는 내부 자료를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여기다가 옮기기에 불편하다라는 그 말씀이신 얘기죠. 거예요? 네. 근데 이 형태를 유지를 하셔야 되면 사실 얘는 지금 발주서 의도 자체에 어긋나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고요. 얘를 좀 축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필요한 얘네들만 기재를 하던가 대표님께서 이거 만드는데 어떤 거 만드는데 발주하는 거야 라는 게 필요하면 제품 자체를 발주 요청하실 때 적요에다가 적어 넣거나 하는 방향으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저는 구매에서는 이거 쓰시는 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차라리 필요하신 품목을 저희가 여기다 적어드리면 그 수량 갖고 발주를 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여기에 작성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내용이라서 어차피 이걸 작성해야 되고 이걸 또 여기다 또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혹시 보통 이제 이거는 대체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팀에서 요청을 할 때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저희가 BOM 제가 처음에 소요 버튼 통해서 뭔가를 풀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생산으로 넘어가 보면 얘가 이제 생산팀에서는 BOM을 짜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키 핸들에다가 기본 버전으로 제 BOM 빨리 한번 짜볼게요. 얘가 이거가 필요할 거야 라고 이제 구성 수량을 넣어 놓으면 실제로 구매 관리에서 발주 요청 계획 이런 것들을 할 때 소요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뭐 작업지 시서나 주문서 기반으로 끌고 와서 해당 필요했던 품목들에 들어가는 소요 품목들을 풀어서 계산해줘 라는 역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을 끌고 와서 뭐 작업지 시설을 생산팀에서 써놓거나 주문서를 써놓은 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에 소요되는 애들을 발주를 할 거야 하시면 얘가 그 의미를 대체를 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쓰시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 자체는 유지를 하되 이카운트에서는 발주만 쓸 거야 하시면 이제 통합 수량이나 이제 따로 기재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생산팀에서 여기에 뭐 작업지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끌고 와서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생산팀에서는 그렇게 쓰긴 하거든요. 발주품이랑 호환을 할 때.
제가 아까 엑셀 업로드 물어본 이유가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엑셀로 작성을 하는데 이걸 네. 그대로 올려갖고 끌어올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양식만 조금 이 카운트하고 맞게 수정을 해서 가능하면 설계부서 작성을 하면 이거 그대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될까요? 만약에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면 그건 어렵고요. 그러니까 좀 그대로는 바꾸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바꾸면 가능은 하죠. 어차피 설계에서도 네. 엑셀을 작성해야 되고 네. 그냥 그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업로드 하는 게 그럼 어차피 저희가 작성한 약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품목을 여기다가 뭐 몇 개 A, B, C를 저희가 넣는 거 작업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예 올리는 거면, 그러면 그 올리는 것 자체 행위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냐? 그게 발주 요청이잖아. 발주 요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한 단계가 더 오히려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소화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가서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최종 구매 정리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쨌든 업무 플로우가 있잖아. 구매 요청, 네. 발주, 그다음에 실제로 매입하고 계산 끝내 그 일련의 과정, 그래서 설계한 파트를 ERP에 전달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그냥 엑셀로 내가 받아서 내가 다 인정을 하고 다 가지고까지 했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설계나 생산에서 구매 요청을 해야지. 우리 조처소에도 그게 있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설계에서 엑셀로 해가지고 구매를 보내잖아. 그게 구매 요청 행위잖아. 행위인데 그걸 ERP라고 지금 이 시스템하고 지금 그 설계에서 하는 엑셀 양식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일부만 변경해서 맞으면 여기다 올리면 그게 구매 요청이라니까. 그게 구매 요청이잖아. 구매에 대한 이제 안 보내는 거지.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러니까 구매 요청이라는 거는 이해는 했는데, 지금 애초에 그렇게 올리는 형식이 면당은 뽑을 수가 없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면당 금액을 뭐 알고 싶다. 아예 그건 둘째 그만 생각. 그건 둘째 문제. 그러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그 누구도 면담 금액을 대표님 말고 그거는 구매에서 할 일이고 설계에서 할 일은 아니야. 설계에서 원하는 자재가 구매 쪽으로 청구만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청구하는 그거를 최대한 기존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아니 그 올리는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엑셀에 그 여기 말씀하신 필수항목만 넣어놓고 저희가 아예 애초에 요 틀에다가 그걸 작성해 놓고 나중에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고. 지금 무조건 하자는 그렇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근데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게 네. 시간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그러면 시간은 어디? 엑셀로 작성을 해서 거기다 다시 또 집어넣는 그 행위하는 시간이 더 추가되는 모두 무서워가지고 이것도 다 시간 다 나중에 또뭐 차수별로나 판넬로 분리해달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시간 소모가 될까요? 기능이 여러 개 있는 그런데 이제 굴려달라고 안 하면 그러면 계정기 기능을 다 다른 코드로 만들어야지. 그걸 다 하나씩 그 코드 만드는 것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자동으로 하라고 한다고 했잖아. 채번은 우리가 자동으로 할 거고. 아 없는 거를 만들 때. 네, 없는 거는. 그럼 기초 등록을 해야지. 그 기존 거랑 사실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10가지 쓰다가 15가지 넣으면 5가지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는 그 네. 기초 등록 자체를 누가 하느냐. 저 추가하는 해주신 사실 뭐 이제 뭐 내부적인 문제긴 한데 ERP를 고려하시는 것 자체가 뭐 각자 흩어져 있는 거를 뭐 여기서 같이 보겠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고려를 하시면 이제 여기다가 자료를 모아서 어쨌든 뭐 누군가는 한국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쓰는 거라서 실무적인 것보다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채번을 할 때 그 메이커별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채번이 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기초 등록을 상관이 없지. 없는 거는 기초 등록 해가지고 추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로
하실 때 뭐 그 다른 규격 이런 것들은 직접 기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없더라도 그냥 따르게 만들면 되긴 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네. 모르겠어요. 신재생 쪽도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설명, 사양, 타입 그거는 필요 없고 메이커 이 정도만 들어가면 기재하는 되거든요. 거. 그다음 수량이거든요. 네네네. 사양에 이제 옵션이랑 이렇게 추가되는 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 등록 화면에서 뭐 그룹 쓸지 뭘 쓸지 좀 결정을 하시고 아니면 문자로 써도 되고요. 상관없으니까 지금 형태를 그냥 유지하실 때 말씀하신 설계팀에서 발주 요청 입력을 엑셀로 일괄적으로 업로드하면 그 가지고 취합해서 발주서 만들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저희가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는 메뉴가 발주 요청 입력이에요. 근데 발주 요청 입력 다음에 발주 계획 입력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요청을 끌어다가 계획을 세우고 발주서를 만드는 건데 이 단계를 하나 줄이려면 그냥 발주 계획 입력에다 쓰시는 거 돼요. 계획을 생략하고 발주서 입력하면 안 돼요. 발주 계획은 필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요청을 생략해도 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계획 입력에다가 쓰시면 돼요. 발주 요청을 이렇게 발주 계획에다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요청을 안 써도 되지만 계획을 써야 되니까 단계를 줄이려면 발주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계획에다가 단계를 입력을 하고 구매팀에서는 그걸 끌어다가 발주서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엑셀은 지금 설치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버전 자체가 호환이 안 되는 거면 이렇게 안 뜰 수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이카운트 탭이 써야 돼요. 엑셀도 좋은 걸로 최신 거. 근데 또 365는 안 된대잖아요. 저도 365는 안 된다니까 2016이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웹자료 올리기도 일단 호환은 되니까 웹자료 올리기를 써보시고 혹시 한번 설치를 해보시되 설치되는 PC는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버전이 낮거나 365는 안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고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업로드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카운트 자체에서 네. 엑셀 업로드 자체는 안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연동하기 설치가 전까지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웹자료 올리기인 거죠. 네네. 근데 웹자료 올리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밖에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어차피 형태만 정해져 있으면 같은 시트 쓸 거기 때문에 네, 시트 바탕화면 저장해놓고 거기다가 내용 붙이고 하시면 되는 거라서 네.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빼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안에 요청하고 네, 이거는 그냥 자유도 높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입력 화면을 고려를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러한 방법도 필요해요 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발주 계획 입력 화면 자체를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썼다라는 걸 한번 진행을 해서 실제로 발주서로 모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여러 개가 몇백 개가 써져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는 다른 거래처를 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담당자님이 올려주시면 얘는 발주 계획 조회에서 내역들이 이제 계속 나열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 이고요. 실제 구매팀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거래처별로 발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 계획 조회를 들어가시면 해당 건 그냥 다 클릭하셔도 돼요. 다 클릭해서 진행 중이라는 탭 들어가서 다 클릭하시면 다른 점표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를 발주서로 만들 거야를 할 건데 왜 굳이 여기서 하냐면 거래처가 다른 것들끼리 모아서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발주서를 만들어줘라는 작업을 얘가 한 번에 해줄 거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진, 대선, ENT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다른 점표 생성으로 거래처별로 납기일자별로 같은 것끼리 묶어줘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면 저장을 눌렀을 때 성공이라고 떠요. 그럼 저희가 실제로 방금 만든 게 발주서이기 때문에 발주서는 발주서 조회 화면에서 얘를 확인하시면 내역이 보일 거거든요. 방금 제가 쓴 게 각각 거래처별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대선 ENT께 20건이면 20건이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구매팀에서는 발주서 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에
얘를 인쇄 버튼을 누르면 외부로 발주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PDF 바꾸거나 하시는 것도 조회에서 다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도 한번 작성해 보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발주서 쓰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셨어요? 모든 저희 업무는 프로젝트 단위거든요. 네네. 지금 그 BM 발주 계획부터 네. 저희 그 프로젝트 코드가 어디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프로젝트 그러면 잠시만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집계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면 이력 관리도 해야 돼서 프로젝트가 네. 나와야 돼요. 나오셨고요. 네. 그럼 일단은 프로젝트라는 건 사실 아까 재고 기초 등록에 프로젝트 등록이라고 해서 여기 등록해 주신 거지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발주 계획부터 쓰기로 했기 때문에 발주 계획 입력을 들어가면 지금부터는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실 때 이건 어느 프로젝트 거야 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서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프로젝트까지 포함시켜서 발주 계획 다시 기재해 볼게요. 저장을 하면 얘도 발주 계획 조에 들어가서 진행 중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른 점표 생성 만들 수 있는 건 똑같고요. 얘도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면 발주서 작성하는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방금 작성했던 거에 대한 프로젝트까지 잘 매칭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전 화면에서 프로젝트가 보이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세요? 이 화면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보면 화면. 지금 뭔가 안 보이면 걔는 다 사실 양식 설정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걔도 발주서 조회 화면의 옵션에 양식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프로젝트 위치 어디 희망하세요 혹시? 들어가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맨 앞에 나왔죠. 맨 앞에 나오세요? 추가 누르면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됩니다. 저장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주서까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가 입고가 되면 구매 입력을 하시면 끝이고요. 구매 입력 역시 저희가 가운데 발주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발주서를 클릭하면 발주서 작성했던 것 중에 이거는 들어온 거야 라는 걸 처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체크를 해서 잔량 적용이라는 걸 누를 건데 저장을 누른과 동시에 얘도 조회나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는 똑같지만 계획 발주서 구매랑은 다르게 실제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잔량 적용. 네, 잔량 적용. 잔량 적용이 있고 일단 그러니까 잔량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인 건데요. 걔가 왜 쓰이냐면 지금 다시 한번 제 구매 입력에서 발주서를 가지고 와볼게요. 안 쓰실 만한 것들을 하나 선택을 해서 전체 적용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거 두 개 하나 세 개 하나 이렇게 발주를 주셨는데 실제로 그쪽에 재고가 없어서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당연히 저희가 입고한 만큼만 구매 쪽에 기재가 되어서 재고로 더해져 있기도 할 건데 잔량이라는 의미 자체가 활성화된 이유는 아까 발주서를 끌고 왔기 때문에 발주서 화면에 보시면 미입고 현황이라고 있어요. 발주서를 썼지만 입고하지 않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라는 메뉴거든요. 검색을 누르면 방금 제가 썼던 항목들 중에서 실제 그 입고되지 않은 잔량들을 미입고 수량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는 2개 남았어요 라고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구매 입력 시점에 아까 제가 입력했던 발주서를 다시 가지고 오면 그때는 잔량만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할 거라서 그래서 버튼이 잔량 적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경로 적기를 클릭해서 잔량 적용하면 나머지만 계속 가지고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 구매팀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재고원 출력물의 재고 현황에서는 검색을 누른 시점에 재고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불부 날짜를 클릭했을 때 언제 구매를 해서 얘가 들어온 거예요 라는 것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생산하고 차를 붙일 때도 여기서 이제 제도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려하신 구매팀에서 말씀해주신 프로세스는 계획, 발주, 구매가 될 것 같거든요. 인코 체크도 되고, 네. 인코 체크도 되는 거고. 맞아요. 구매가 입고니까요. 위입고, 현황도 볼 수 있고. 맞아요. 위입고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력했던 거 제가 지금 이제까지는 뭐 조회해서 보세요, 조회해서 보세요라고 설명드렸는데 조회랑 현황의 차이만 설명드리면 현황에서는 조회에서는 입력했던 게 하나 이상 넘어가면 뭐뭐의 몇 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얘를 펼쳐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얘를 펼쳐서 볼 때는 현황이 좀 더 적합하고요. 현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희가 고려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권만 보여줘 아니면 이 거래처만 보여줘 값을 넣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뭔가를 찾기 용이하기도 하지만 또 현황의 기능 중에 하나는 집계도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감하실 때 돋보기를 누르면 저희 마음대로 일별로 거래처별로 뭐 프로젝트별로 집계해줘 라는 거를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집계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는 것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로직 다 똑같거든요. 보고 계시는 화면의 조회는 수정 삭제 인쇄하게 좀 편하고요. 현황은 얘를 풀어줘 볼 수 있겠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하신 바는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갈 건데 아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필요할 거지만 결국 입력 양식을 바꾸면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처음에 품목 등록 시점에 말씀하신 그 어떤 항목 쓸지 결정을 하시고 그 항목 자체를 발주 계획 입력에 옵션 눌러서 여기서부터 입력 화면을 바꿔 놓으시면 이 시트대로 엑셀을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의견 반영해서 이 시트 맞춰 놓으면 그냥 반복 작업이 될 거라서. 만약에 이제 저희 구매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발주하는 거는 구매 계획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쵸. 작성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단계가 사실은 구매만 써도 되는데 앞단 그 보조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차내 팀들이 넣는 거는 계획. 만약에 설계서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발주를 해서 구매에서 쓴다고 하면 네네. 발주 단계에서부터 쓰면 되겠죠. 전혀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획은 그냥 정말 말씀하신 모으기 위한 보조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 실무 역할을 하는 거는 구매 입력이라서 여기만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지금 사용자가 많잖아요. 사용자 개별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스터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디 받아서 아이디 부여하고 각자 로그인 해가지고 맞아요. 각자 로그인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는 여기 셀프 커스터마이징 사용자 관리에서 아이디 신규로 계속 늘려갈 수 있어요. 무제한이라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 쪽에서 궁금한 건 어느 정도 풀렸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연습 한번 해보고 네네. 한 번도 경기 나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이제 각 부서에서 연습해보고 네네. 아이디도 부여받고 해보고 나서 네. 그 요청을 드릴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네. 궁금한 거 교육 종료인가요? 아니 그쪽은 아니에요. 1시간 더 있는 거죠? 네, 두 시간 여쭤보셔도 정도. 돼요. 네. 지금 사업부가 여기 수배전 지금까지 한 번 수배전만 사업부고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가 또 이제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형식이나 뭐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이할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수배전반 하나 하고 별도로 또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그게 구축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아니면 하나 통으로 해갖고 그냥 쭉 가는 건지. 같은 코드를 쓰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많이 상이하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비슷해? 수주어로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젝트를 나누는 거니까. 프로젝트별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ERP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을 맞춰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지금 사용하는 게 있지만 저 양식이나 저걸 사용하게끔 수정해서 한다는 거는 하는 거는 이제 어느 부서든 각자 쓰고 있던 양식을 저 ERP를 쓸 수 있게끔 수정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기 맞추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 양식에
그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해서 업로드 시켜서 바꿔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따라가야 되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사업부를 떠나서 품목, 사양, 타입, 메이커잖아요. 거래처 다 나누지. 네. 같은 그래도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프로젝트 사업부 프로젝트별로 나누면 프로젝트가 신재생이면 신재생 사업부고 충분하면 충분고 그렇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 등록해서 영업에서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 뭐 제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BOM 작성하는 게 보이는데 네. 그걸 따로 이렇게 해놨다가 네. 그거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구매 그 수량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소요 버튼인 거고요. 처음에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OM은 생산 쪽에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생산을 짠 거예요. 그 원고 자재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단 재고원 생산해주에서 BOM 소요량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얘를 잠깐 지우고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품목을 넣어볼게요. 품목이 뭐 5개, 뭐 5.5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대로 수량을 넣어서 BOM을 구성을 한번 해주시고 나면 얘를 발주 계획을 쓰거나 발주서를 쓰거나 각 메뉴에서 불러올 때는 가운데 소요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소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어떤 품목을 이제 반제품이나 제품 기준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5개 계산을 누르면 얘가 품목이 곱하기 5에서 25개 풀려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BOM을 한번 등록을 해보면 네. 제품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 제품을 여기 하면 그 제품에 들어간 그런 부품들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제품을 처음 등록할 때 BOM을 부품별로 전부 다 입력을 해놓고 맞아요. 그래서 제품을 갖다가 넣고 하면은 거기 있는 부품대로 리스트는 나오고 네. 거기서 수량만 조정 이제 구매 수량만 변경해갖고선 하면은 그대로 금액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맞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해주시는 게 각 입력 화면에 소요 버튼이 그 역할을 할 거라서 버튼 눌러서 BOM 구성했던 제품 반제품 끌고 오시면 됩니다. 이는 발주 계획 입력 시점의 소요 버튼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작업 똑같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계산 여기서 수량 입력하시고 계산 누르면 얘 응당하는 원부자재 얘네들 풀리는 순간을 합니다. 네. 의도하신 바를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기본 부품에 대한 코드하고 뭐 BOM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소개 쪽이나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를 끌고 오시려면 기본 데이터는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정말 아직까지 구매 파트만 생각한다고 하시면 딱 고려를 할 게 아까 품목 등록하실 때에 이제 말씀하신 원고자재, 반제품 다 집어넣는 게 우선이고요. 여기서는 품목 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응당하는 품목 부분으로 잘 해두시면 얘를 가지고 생산 외주에 BOM 소요량 조에 들어갔으면 반제품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 품목 하위에만 BOM을 등록할 수 있게 조회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제품 BOM 등록 하단에 조회를 누르면 기본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거 하나 몇 개 만드는데 어떤 거 얼마큼 저희가 소위 말하는 BOM을 여기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소요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이나 반제품을 클릭했을 때 안에 있는 하위 품목이 풀려 나오게 하는 그 순으로 역할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BOM은 이쪽에 있습니다.
생산 위주의 BOM 조회, BOM 등록 쪽에 있습니다. 하시니까 프로젝트 차수를 그냥 빼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그냥 총 백수 그 제품의 비용을 등록하는 게 네. 어디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네. 각각 부품을 짰는데 네. 그 부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반제품을 만든다고 치면 반제품 품목을 하나 품목을 만들 거잖아요. 네. 품목을 불러서 이 안에 비용이 쫙 풀리게 하는 건 어떤 순서는 그러니까 일반 부품 원재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반제품이 있고 제품이 있을 텐데 네. 여기 이거를 가지고 반제품 등록을 만들 거예요. 네. 보드라든가 뭐 반제품 등록을 만들 때 이거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제품 일반적이면 했고 네. 그 다음에 반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반제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얘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으신가요? 저 PM들이 원래 비용이 PM들처럼 저게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어떤 뭐 계정이다. 네. 계정기 하면 뭐 BOM 등록에 계정계 들어가면 쫙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완제품을 수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거 이거 하위의 BOM은 얘가 기재를 해놓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풀려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문자랑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없어요. 여기 눌렀을 때 BOM이 쪼르륵 나와요. 그거는 조회에서 정전기를 누르시면 돼요. 네, 여기 오른쪽에 조회의 정전기를 누르시면 BOM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다른 거를 또 추려낼 거면 그냥 얘 자체를 그 제품 하위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구분값이 얘가 지금 다 반제품이라 안 될 건데 어쨌든 얘를 조작해서 만드는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또 지금 반제품 항목에 들어가서 딱 하는 거예요. 아니, 제품에 하위 반제품들이 들어가는 거지. 반제품에 하위 항목 없잖아요. 반제품에 하위가 있죠. 반제품에 대한 하위 항목. 원부자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하위 이제 반제품에도 하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 그쵸. 네, 보통은 원부자재. 반제품의 원부자재 만들기 끼고 위한. 그다음에 반제품 안에 제품 만드는 거니까 그냥 트리 형태로 올라가시면 돼요. 병수가 그런 게 있구나. 우리는 이제 보드가 있잖아요. 보드가 있으면 그 보드를 반제품으로 한다 그러면 그 보드를 제작하기 위한 부품들을 원부자재로 등록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드 자체를 반제품으로 해갖고서는 제품에다가 등록하는 건데 조금씩 많긴 한데 그걸 한 가지 더 그러면은 BOM을 등록하면서 그 코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아니요. 비용을 생성하면 그럼 무조건 코드부터 부품에 대한 코드부터 생성한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BOM을 작성해야 돼요. 맞아요. 네, 순서가 품목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품목 등록하실 때 구분 먼저 하셔야 돼요라고 했던 이유가 그 품목의 구분에 따라서 BOM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품목이 선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BOM 기존의 일정을 가지고 BOM 만들어가면서 그 부품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 부품에 대한 품목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면 그냥 BOM 작성하면서 하면 되는데 일일이 이제 부품에 대한 품목 코드를 그래서 먼저 저 생각에 지금 올해 거하고 작년 거 아니면 3개년 거를 엑셀 그거 발주했던 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등록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놓고 네. 없는 것만 추가해야지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추가하려면 맨날 기준하다가 네. 이렇게 1번 프로젝트 안에 세개 사실 그룹핑이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 등록하실 때 역시 그다음에 학교 안전 여기 그러니까 그룹 프로젝트 하나 발주하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공장 3개에서 이제 하더라도 하시기 때문에 네. 품목 자재를 3개로 나눠서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발주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이제 우리 그러면 그룹을 제품이 그 프로젝트 그래도 그룹별로 3년치 하더라도 발주를 하고 3년치에 중복되는 네, 부분들 프로젝트 그룹별. 중복되는 걸 할 필요 없어.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만 돼요. 장소를 아까 네, 창고하고 공장만 있었잖아요. 맞아요. 공장을 1, 2, 3, 4로 나누면 네. 근데 발주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디 공장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또 모르고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통으로 내도 돼요? 공장으로 해야지 공장으로. 그냥 공장으로 하나 저기 창고로 하면 되잖아. 그럼 분리를 다 자재에서 하실 거예요? 물론 1공장, 2공장, 3공장 거? 그걸 우리가 나눈 거지. 전체 다 받으셔서? 어디 어디 2공장, 공장에서 할 3공장 줄 거 내용은 어떻게
하나의 공장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합반 예를 들어서 1, 2, 3 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3개 공장 걸 자제한 거면 될거 우리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장이 있지만 ERP 상향 공장 하나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자재 내보내실 때는 뭘 보고 내보내시죠? 1동에 가든 4동에 가든 공장으로 분출한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차단기를 3개를 냈는데 1동, 2동, 3동 거예요. 그러니까 1동, 2동, 3동 우리는 공장이 1, 2, 3, 4가 있지만 ERP는 하나로 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가 갔는데 그럼 자재에서 배포하실 때는 그걸 또 저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몇 동으로 가야 될지? 여태까지도 우리가 물어보고 대표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동안엔 저희가 따로 냈으니까 뭘 때문에? 타입별로 따로 냈으니까 자재를 1동 자재, 2동 자재 따로 무슨 팀 자재, 무슨 팀 자재. 언제 그렇게 봤어? 김동영 팀 자재에서 따로 실제로 분리해서 저희가 자재를 낼 때 1동, 2동, 3동을 따로 내요. 팔 자체가 틀려요 지금. 달라. 1공장용, 2공장용, 3공장용 이렇게 되는데 연방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재는 그렇게 하는데 자재는 언제 그렇게 했어? 자재는 그냥 타입별로 그러면 저희가 타입별도 안 된다잖아요. 아니 자재 불출을 할 때 누가 불출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다 발주하는데 통째로 나가잖아. 관리는 어차피 자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발생하는 자재 통, 그러니까 저합반 통으로 그냥 우리한테 30대 하는 걸 끝내라. 그 이유는 서로 힘들어지. 네. 네. 또 여쭤보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도 옵션에서 그 조교라는 칸을 하나 더 생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기재하셔도 돼요. 키값 넣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있는 칸에서 그 걸려져 있는 거 삭제나 수정이 안 되는 거 빼고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추가는 가능합니다. 하단 라인에다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 2, 3 이런 거 넣어가지고 기재하시는 거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기 있는 거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네, 거고 그럼 입력도. 타이핑 하시면 그 저기 그렇게 네. 할 거면 공장이나 뭐 창고나 뭐 이렇게 다 입력값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저거에다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기 입고될 창고 저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분리 안 해도 된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창고로 들어오면 되지. 발주하고는 다 창고로 일단 오잖아. 그 다음에 분출을 하는 거잖아.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희가 항목을 정하면 되는데 뭐 이것도 창고도 나눌 수 있죠. 네, 키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애초에 입력하는 시점에 나눠도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보기에 편한 값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프로젝트 코드가 한번 생성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안에 사용자 엘리멘트를 보니까 중복이 되는 같은 자료인데 다르게 입력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삭제가 가능한가요? 프로젝트 코드가요? 아니 프로젝트 말고 아, 이제 네. 부품 코드. 코드는 애초에 중복이 안 돼요. 등록 시점.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한 걸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설계자가 많잖아요. 설계자가 많은데 똑같은 MCCB인데 네. 어떤 사람은 MCCB 끝에다가 밑줄을 긋고 어떤 사람은 가로를 하나 쳐. 네. 똑같은 품목을 다양하게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 여러 가지 열자를 쓰면 한 칸에 띄어쓰기가 다르잖아요. 붙여 쓴다든지. 네. 그랬을 때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를 중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전표를 입력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그 전표 가스켓을 이제 빼내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면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전표 입력하기 한번 전에는 네. 한번 저기 생성이 되면 그 ERP상에서 그걸 삭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삭제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생성 여부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를 이미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표 가서 사실은 얘가 아니고 얘로 할 거야. 네, 맞아요. 빠질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걔를 품목을 대체를 다른 걸로 이제 바꿔 놓으면 얘는 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품목은 그냥 삭제하시는 건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귀족들은 자료는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대체하셔야죠, 다른 걸로. 그냥 저희가 대체를 해야 품목이 5개, 6개로 있으면 계속 얘가 삭제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어딘가는 얘가 물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지워주는 거거든요, 자료를. 근데 안 물려있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안 물려있으면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번이라도 썼으면 내부적으로 이거 똑같은 거 3개니까 하나 통일하자라고 하셨으면 이전에 입력했던 거를 그 대체 품목으로 바꾸면 남아있는 품목들은 그 자료가 없으니까 괜히 삭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력된 대체는 자료가 어떻게 있으면 바꾸러 가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수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찾아보고 해 이런 류의 좀 규칙을 정하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했다가 코드가 꼬인 경우가 엄청 많아서 이건 좀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코드를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규칙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1년별로 계속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내용이 코드는 다른데 내용 안에 내용이 같을 수가 같으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삭제가 안 된다.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삭제가 안 되니까 네. 그 같은 경우는 하나로 대표적으로 쓰는 걸로 나중에 대체를 해버려야지 그 전에 썼던 것까지. 맞아요. 적용이 네, 된다. 그렇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품목 코드 생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한 사람이 쭉 해놔야 그게 맞아요. 네. 중복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지금 사업부에서 구매하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해요.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검색을 조금 기본적으로 해보고 품목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 가끔 브레이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쓰는 네. 것들은 있으면 검색을 해갖고서는 BOM 만들고 할 때 이제 그대로 갖다 이제 불러와서 쓰는 거고 네. 우리 쪽에서만 쓰는 거는 검색을 해봐서 등록을 할 때 검색을 해봐서 등록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입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터에서 뭘 권한을 주고 말고 하는 건 없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데이터는 결국 통제는 하나밖에 없죠. 등록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얘가 이름이 똑같은 거야 라는 걸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명이 해야 돼요. 이걸 하실 때는 보통 다른 데서 구매를 하실 때는 손이 많이 타면 자기 식대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아이디 부여하고 네. 기초 등록 권한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가 부여할 수 있잖아요. 몇 명만한테만 지정하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업무 권한으로 이거는 못하게 할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지를 할 때 나중에 마스터 기초 등록 하실 분들은 자기는 부여하시고 어느 분이 하실지 자재 업로드 할 때 네. 엑셀로 업로드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양식 만들 때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똑같은 항목을 2줄 넣었을 때는 자동 합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똑같은 항목이 네. 그러니까 얘도 2개 필요하고 얘도 2개 필요한데 실제 4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자동 합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아니요, 각각 들어가. 같은 장표가. 같은 네. 똑같은 메이커의 네. 제품이더라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TOP이고 그 밑에 또 TOP를 썼으면 두 번째 라인 TOP, 다섯 번째 라인 TOP를 들어가요. 네. 자동 합산이 안 되네요. 상관은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네, 되게 맞아요. 어차피 그거를 이제 발주소에 끌고 올 때 합산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라서. 그때 합쳐지겠죠. 네, 품목별로 합산하면 되는 거라서 요청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상관없어요. 같은 제품인데 메인인 경우가 있고 피더인 경우가 있고 네. 두 가지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네네. 나눠서 설계해서 주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발주 단계에서 합칠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 네, 맞습니다. 메인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여기 계정으로 아이디 부여하시고 계속 이제 여기서 테스트 해보면서 입력하면서 반영하고 하시긴 하셔야 될 건데 하시다가 저한테 질문을 못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어서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걸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여기 돋보기거든요. 통합 검색을 누르면 이제 그 해당 메뉴나 키워드를 입력하셨을 때 영상이나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뭐 하지 않았던 것 중이나 했던 것 중에 BOM 내가 다시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BOM을 쳤을 때 윗단에 있는 것들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그리고 중간은 책 모양은 이제 매뉴얼이었고요. 밑에는 이제 그 해당 BOM이 포함된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헤드셋 모양을 눌렀을 때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 강좌에서는 보통은 저희가 기초는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기도 해서 상황별을 추천드리는데 상황별을 시작하기를 눌러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구매를 쓰지만 제조도 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영상을 봐보고 싶다 하시면 제조 생산을 미리 선행으로 한번 해서 얘가 도움이 되기도 할 거고요. 네, 각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도 있기도 하지만 9번의 실습교육이라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본사에서 집체교육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 오셔가지고 있는 팀인데 그 팀에서 영상을 만든 거라 교재를 보시면서 좀 커리큘럼 짜져 있는 형태로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얘가 좀 더 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짧게 필요하신 부분만 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헤드셋 눌렀을 때 여기 전화 상담 요청 온라인 동영상 문의가 이제 고객센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문의는 글로 남기면 글로 와요. 그래서 저희가 문의는 했지만 전화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 가야 되거나 하셨을 때 그냥 이걸로 하면 글로 남겨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확인하셔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나 원격으로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하시는 거는 전화 상담 요청 누르셨을 때 문의글 남겨주시고 밑에다가 얘가 재고인지 혹은 양식을 변경하다 막힌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전화번호는 아이디별로 뜰 거예요. 등록 누르면 전화가 올 거라서 구두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원격으로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운영 시간 자체가 좀 길어요.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 문의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얘가 도움을 많이 줄 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서 대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우선은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매하고 나중에 뭐 생산 이런 거 붙일 거라고 하시니까 이제 2차 교육은 편하실 때 하셔도 되거든요. 네. 기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내부적으로 해보시고 말씀하시는 어느 거 정도 있어요? 좀 한 다음에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실 분도 있어요? 네, 저희가 네. 그 양식에다가 네. 그 나중에 품목 항목 몇 개 추가해서 나중에 요것만 하고 수량만 붙여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품목에 있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명을 1로 지정했으면 네. 이게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그런 항목이 있나요? 아, 품목명을 하면 얘네가 따라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네. 저희가 자재는 이대로 뽑고 네. 여기다가 몇 개 추가해갖고 네. 저기에 ERP에 등록되는 몇 개의 항목을 추가해서 여기다 입력해놓고 네. 나중에 이것만 복사해서 네. 붙여놓고 최종 수량 복사해서 붙여놓으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 그러니까 네. 이 세 개가 예를 들면 네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 항목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른 것과 따르는 그런. 아, 걔는 좀 설정에 따라 다른데 예. 저희가 이제 입력 화면을 설정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로 품목 등록에 등록해 놨던 정보를 가지고 와라고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엑셀 얘가 그냥 그때 그때마다 직접 기재하게 만든 항목을 넣느냐에 좀 차이긴 하거든요. 해볼게. 한번 해볼게.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네 양식 설정으로 구현은 가능한데 네.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소개를 뽑았더니 네. 그 매입처별로 집계가 안 되고 네. 항목별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매입처별로 집계가 안 돼요. 아, 구매 현황에서 뽑으신 거죠? 네, 이게 아무리 해도 항목별로 집계가 나온 다음에 매입처 집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양식을 따로 집계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집계 조건을 개별로 집계는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집계 조건을 어떻게 넣으신 거예요? 프로젝트. 집계 조건이요? 네, 이거 이거 현황에서 집계로 아, 보신 이거 거죠? 집계 조건 아, 프로젝트랑 네. 거래처랑 품목 프로젝트를 그러면 항목 떴는데 거래처별로 항목으로 보셨으면 일단은 소개가 안 나오게 할 거면 오른쪽에 이 소개 표시를 끄면 개목 우선적으로 안 나오고요. 여기 표같이 생긴 거를 클릭을 하면 품목별 집계하지 말아줘라는 역할이거든요. 검색을 하면 이런 쪽으로 그럼 똑같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필요 없으신 거는 여기 그 집계를 빼시면 거기서 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하시는 그다음에 이한 아이템에 하나 프로젝트가 한번 시작하면 3, 4개월 진행이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119개였다가 나중에 5개 추가됐다가 삭제가 됐다가 하는 이력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 기간별로 이력이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 기준으로 소팅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간만 지정하고? 이 한 아이템이 119개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125개가 됐는데 네. 이게 플러스 9가 됐다가 마이너스 7이 됐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25가 된 거예요. 이런 이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력이라는 게 얘가 소팅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전표 입력한 순서로 그냥 나열이 되는 건데 걔를 그냥 프로젝트별로 기간을 지정해서 검색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프로젝트별로 그 아이템별로.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집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간을 길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가 예고 거래처가 어떤 거야 항목이 어떤 거야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은 다 소팅이 될 거니까 네, 내용은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매 현황에서 보시는 것도 조건값을 걸지 않아도 기간 내에 구매했던 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그 값들을 걸면 걔에 해당하는 값만 나와요. 합계만 나오는 최종만. 아니요, 내역은 내역이 나와요. 네,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번 수량 아이템이 있어. 여기에서 한 번에 자기가 보면 한 번에 하면 그래서 구매 현황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업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